어떤 분들은 이제 너가 큰 교회를 갈 자신이나 능력이 없어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 어떤 분들은 넌 목회자가 아니야. 워낙 제가 성격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많은 성격이어서 아, 예, 그냥 알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상처를 좀 일부러 안 받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다 생각하고 말고. 제 모토가 약간 인생은 독고다이여서 이 사역으로 나올 때 일단 제가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있어 본 바 나보다 사역을 잘하시는 분들이 세고 셌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내가 찾아서 해보자 생각하고 나왔기 때문에 매장에 오기까지 거진 한 몇 개월을 진짜 맨땅에 헤딩하듯이 아무것도 못하고 가족들한테 눈치만 보고 막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쉽지 않은 길인 것도 분명하다. 큰 각오가 없으면 사실은 진짜 쉽지 않은 길이다. 내가 이 길을 왜 가려고 하는가에 대한 많은 깊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중요한 건 이 길을 선택함에 있어서 기성교회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이런 걸로 선택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십니까. 갔다 올게. 아이고, 오시는 거 괜찮으셨어요? 네, 너무 괜찮습니다. 아, 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먼저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따뜻한 밥상 백석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 전지욱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침이 시간이 굉장히 이른데 어디 가시는 거죠? 지금 장 볼 게 있어가지고 장을 좀 봐야 되고, 장 보고 어저께 육수를 잘 써서 육수도 네. 내려야 돼요. 직접 장까지 다 보시고 네. 육수도 내리시고. 네. 식당에 도착해야 되는 시간이 한 몇 시쯤 되시나요? 재료가 얼마큼 준비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솔직히 조금씩 다르고요. 네네. 이게 보통은 제가 9시 반에는 맞추려고 해요. 여유 있게 준비하고 청소할 거 있으면 좀 청소도 좀 하고 해야 하니까 9시 반 웬만하면 맞추려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꽤 일찍 도착을 하시는 거네요. 너무 부랴부랴 준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메인 메뉴가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그러니까 딱 찌개 하나만 팔고 있어요. 하나만. 백종원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그렇죠. 메뉴의 단위라. 근데 이제 사리가 다양해서. 아, 사리가 다양하군요. 네. 하나만 하더라도 네. 이게 준비할 게 많더라고요. 반찬도 준비해야 하고, 네. 뭐 재료도 손질해야 하고, 육수도 이제 내려놔야 되고. 네. 하나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왜 단일화를 왜 얘기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선생님 지금 하시는 일은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생활할 때 양재동에 있는 카페교회에서 있었거든요. 한 3년 정도. 그때 처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런 목회에 대한 것들을 좀 경험을 나름대로 해본 거죠. 카페 교회면은 평일에는 카페고 네, 맞아요. 이제 주일에는 거기가 예배당으로 변하는. 네, 맞아요. 그래서 주중에도 수요일이나 이럴 때는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셨고, 와.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가서 같이 주중에 수업 없는 날에는 이제 일을 하고, 수업이 오후에 보통 있어가지고 오전에 잠깐 일 도와드리고 주중에 카페 일을 같이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약간 좀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교회가 뭐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된 것 같고. 교회가 뭐지? 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어떤 그런 기성교회 형태, 그런 교회로만 가능한 건가라는 생각을 그때 이제 카페교회 목사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많이 해보게 됐고, 또 마침 저희 학교에서도 무슨 선교적 교회 수업이니 이런 것들을 한창 그때 이제 그런 수업들을 막 여러 신학교에서 많이 할 때다 보니까 그때 이제 또 수업을 들으면서도 아, 이게 그래 교회가 뭐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던지고 있던 찰나에 뭐 저도 그냥 당연히 모두가 그러하듯이 이제 기성교회를 당연히 들어갔죠. 네. 들어가서 이제 전임 사역을 하고 해왔었는데, 거기에 있으면서도 되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관심이 많이 갔고, 또 우연찮게 이제 TV를 봤는데 그때 이제 KBS 다큐였는데 고립 청년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나오더라고요. 고립 청년. 네, 저거구나. 내가 해야 될 것은 저거구나. 지금 현재로서 교회가 하지 않고 있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럼 나와야 되겠다. 이 원래 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하다 보면 돌아가는 회기와 네. 여러 가지 행사들과 행정에 매몰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교회 밖을 바라볼 여유가, 그런 여유가 있어도 쉬기 바쁜데 좀 어떤 마음으로 교회 밖에 있는 친구들, 교회 밖에 있는 특별히 또 고립 청년들을 좀 보게 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교회에 오는 청년들을 보는데, 물론 그 친구들도 너무 귀하고 너무 좋은 친구들이지만 로비에서 이제 오시는 성도님들을 맞이해드리고 있는데 문 밖을 바라보는데 그 밖에 다니는 청년들이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너무 이 친구들에게만 너무 신경을 쓰고 있는 건 아닌가. DNA적으로 그런 수도 청년들에게 이렇게 좀 시선이 가신 것 같네요. 네, 초등학생 때도 약간 좀 반에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보다 네. 잘 못 어울리는 애들이 좀 많이 눈에 밟혀긴 했거든요.
커서까지 계속 그런 거지. 나오실 때 제도권 교회에서 나오실 때 결심이 있어야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큰 결심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오셨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자들의 습관이 하나가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청빙 사이트를 이제 나가야 되나 생각할 때 항상 들리는 거기 이제 게시판에 이제 한창 들리고 있을 때 제가 장신대 그 청빙 게시판을 들어가는데 네. 거기 어떤 목사님께서 그 선교적 목회에 대한 자기가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네.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 그때 당시 그 목사님이 이제 지금은 없어졌는데 이제 대학로에 나름대로 이제 어떤 선교적인 마인드로 하는 배달 음식점이었는데 오. 정성찬이라고 하는 배달업을 대학로에서 이제 작게 하고 계셨고 그분의 글을 보고 제가 연락을 드렸죠. 저도 이제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진짜 이제 나와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이제 말씀드리고 나와서 대학로로 간 거죠. 처음에는 이제 그 배달업을 시작을 한 거죠. 외장에서 이제 요리하는. 그 전까지 혹시 요리 경험은 좀 있으셨나요? 요리라고 해봤자 저희 뭐 가족들 먹이거나 아니면 그때 이제 전임으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같이 점심을 먹으니까 네. 그때 이제 같이 밥 해주는 정도? 오. 해주는 거 없었어요. 요리를 특별하게 잘하는 거는 아니고. 그때가 이제 처음으로 주방에 들어가서 뭔가 좀 일을 해보신. 본격적으로 해봐야지 라고 생각했던 건 그때가 처음이었죠. 제가 상대하려고 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사회하고 단절돼 있고 정말 많이 위로가 필요한 친구들인데 이 위로를 어떻게 주지? 밥 먹으면서 그 생각을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네. 그 밥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오. 네, 저희도 힘들 땐 밥을 먹고 밥을 먹으면 어쨌든 사람이 좀 뭔가 힘이 나잖아요. 허기져가지고 막 정신이 없을 때도 밥 먹으면 조금 생각이 좀 돌고 밥이 워낙 중요하니까 네. 밥을 해보자 그런 계기들이 잘 맞아가지고 처음에는 배달 음식점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연신내에 있을 때는 거기는 진짜 혼자 와서 식사를 드신 청년들이 꽤 있었어요. 오.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네, 그 청년들이 와서 또 맛있게 먹고 네. 와서 찾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냥 그 모습이 되게 참 좋았었어요. 사실은 뭔가 많은 말을 하진 않지만 저희가 찌개집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위로를 얻는 것 또 그것을 통해서 여기가 어떤 곳이구나 라는 걸 아는 걸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가는 그 삶의 이유. 그 모습만으로도 되게 참 기분이 좋았다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또 타임을 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네. 어차피 기성교회에서는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많아요. 뭐 굳이 나까지 그 사이를 괜히 쪼갤 이유는 없다. 어차피 잘하시는 분들이 다 탁월하게 하시면 되고 난 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가지고 저는 그냥 저대로의 저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뭔가 전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인데 왜 하시는 거죠? 이거요? 네네. 일단 우선적으로 장사를 해보고 싶은 거는 아니고 네.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그 세상을 돕고 싶다 그러면 내가 너무 거창한 것 같고 너무 거창한 것 같고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정말 그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세상까지는 너무 거창한 것 같고 진짜 따뜻한 마음이네요. 따뜻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매장으로 가는 겁니다. 네, 이제 매장으로 가는 길이고요. 백석로네요. 여기군요. 저희 매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 아까 여기에 어려운 청년,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 아까 오면서도 고립 청년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고립 청년이 정확하게 잘 못 들어본 단어여가지고 옛날에 한창 사람들이 많이 썼던 말로는 이제 은둔형 외톨이라든지 뭐 히키코모리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사회와 단절돼서 자신만의 이제 공간에서 거의 이제 나오지 않은 청년들 되게 표현이 많아요. 은둔 청년이라든지 뭐 고립 청년이라든지 또 어떤 데서는 되게 추상적인 표현인데 뭐 사회박 청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런 청년들이 있나요? 실제로?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추산치만 하더라도 추산치로는 50만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추산치라 명확하지가 않은 집 밖으로 안 나오니까 이게 추산이 하기가 더 전혀, 어려울 네, 것 같아요. 뭐 지자체에서도 파악이 안 되는 청년들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경제 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안 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많이 어려울 것이고. 그렇죠. 어. 네, 뭐 완전 가족들하고도 단절돼서 사는 청년들도 있고. 또 어떤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사회로 나와 보겠다라고 해서 본인들 스스로 이제 자생하고 자립하는 방법들을 이제 배워가는 청년들도 있어요. 그런 청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사회적으로 사실은 잘 모르니까 네. 이게 무관심이라기보다도 네. 몰라서가 더 큰 것 같아요. 어. 네, 알 수가 없어서가 더 큰 이유가 되지 않나. 네. 그럼 평소 일은 다 혼자 하시는 건가요? 예, 맞아요. 자원봉사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 오시는 분이 월요일만 계시고 다른 날에는 없는 상황이어서 월요일 빼고 나머지 날에 이제 그냥 혼자 하고 있어요. 아 이게 그러면 힘에 붙이는 것도 힘에 붙이는 거지만 혼자 일하다 보면 좀 외롭고 힘든 시간들이 좀 있겠네요. 네, 맞아요. 얼마 전까지는 교회 학생들이 방학이라고 놀러 왔어요. 돕겠다고 와서 해주는데 네. 그때 이제 복잡복잡하니까 이제 좋았는데 네. 다 계약하고 없으니까 네. 엄청 심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너무 심심해가지고 쉬는 시간에는 혼자 이제 운동도 좀 하고 바깥에 이제 산책도 좀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깔아지더라고요.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니다 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그리고 이게 사람이 몰려버리면 주방에서 막 끓여서 나가야 되는데 계산도 해야 되고 서빙도 해야 되고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셔주시는 게 제일 좋죠. 계셔주시는 게 그렇죠. 덜 심심하고 좀 같이 이런 가치관의 마음을 쏟으실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아지면 좋겠네요. 네, 그런 분들이 계셔주시면은 너무 좋죠. 이제 어느 정도 오픈 네. 준비가 좀 다 끝난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는 다 끝난 것 같아요. 어찌됐든 한국 교회 안에서 전형적인 사역자, 전형적인 목회자 상이 아니라 이런 매장을 운영하시면서 네, 네. 땅 파서 퍼주는 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네, 지금 네. 사역을 같이 함께 하고 계세요. 좀 어떨 때 가장 보람되시는지. 그러니까 제일 보람될 때는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고 가실 때가 사실은 제일 보람이 있죠. 네, 뭐 다른 것보다도 드시는 분이 저 그릇을 싹싹 긁어서 드시는 그 소리를 들을 때가 제일 뿌듯하죠. 다 드셨다는 거니까 그때가 제일 행복하죠. 네. 앞으로 이 사업 그리고 이 사역을 통해서 네. 목표하시는 바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따뜻한 밥상이라고 하는 곳은 어쨌든 사회적으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을 주자라는 게 이제 제일 큰 취지이고 각 매장마다의 취지가 따로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문둔 청년들 사회적으로 이제 고립돼 있고 또 단절돼 있고 하는 그런 청년들이 자립하고 또 자생하고 또 자족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예,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이 공간을 좀 사실은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커요. 네. 사실은 따뜻한 밥상만 사실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 네. 이 따뜻한 밥상을 시작으로 해서 또 기회가 된다면 또 그 친구들이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오픈할 수 있도록 같이 좀 도움을 주는 일들도 해보고 싶고 네. 뭔가 그렇게 좀 확장할 생각을 사실은 좀 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강대상에서 내려와서 설교를 메인으로 사역하는 사역이 아니라 삶으로 정말 곁에선 좋은 이웃으로 함께 삶을 살아가는 어떤 좋은 형, 네. 좋은 이웃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다시 좀 그런 기성교회 안에서의 사역이 혹시 좀 그립거나 아니면은 돌아가고 싶다 혹시 이런 생각은 혹시 한번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사실 제가 주말에 파트 사역을 하고 있기는 해요. 네. 파트 사역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저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 있어서 이거밖에 돌파구가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네. 결국에는 이제 기성교회와 선교적인 목회라든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 이런 목회의 형태가 같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뭐 결국에는 이 안에서 일종의 뭐 예배 공동체라든지가 세워질 수 있는 거고 같이 할 텐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지금 파트 사역을 약간 실험같이 해보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아예 전임으로 할 거냐라고 네. 했을 때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안정적이기는 하죠. 너무 좋은 일들이 있지만 기성 사역보다 이 사역으로 나올 때 일단 제가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있어 본 바 나보다 사역을 잘 하시는 분들이 세고 셌다. 세고 셌는데 굳이 나까지 뭐 잘하시는 분들이 더 잘하실 수 있도록 네. 나는 빠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컸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뭐 잘하는 것보다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내가 찾아서 해보자 생각하고 나왔기 때문에 사실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를 사실 이중직 사역이라고 이 말 자체가 조금 네네. 어감이 안 좋은 말이 있어요. 왜냐면 네네. 양쪽으로 발 다 담그고 있는 것 같고 사실 그렇죠. 목적이 그게 아닌데 네네. 저는 이것을 요즘 선교적 목회자다 뭐 네, 이렇게 뭐. 표현을 하는데 네. 지금 이 따뜻한 밥상을 통한 사역을 하시면서 받으셨던 오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은 이제 너가 큰 교회를 갈 자신이나 능력이 없어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저 그냥 인정했어요. 아, 안 된다. 네, 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보다 잘하는 분들이 세고 셌기 때문에 굳이 잠깐 저만 끄고 올게요. 네, 또 후드가 꺼지니까 후드가 꺼지니까 확실히 좋죠. 조용해졌네요. 예, 많이 조용해졌죠. 어쨌든 뭐 사실이니까 저는 제 한계를 본 것도 있었고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에 별로 상처받지는 않았고 맞다 얘기한 것도 있고 어떤 분들은 넌 목회자가 아니야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근데 다행히 감사한 건 제가 독립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분위기에서는 조금 더 자유로웠던 것도 사실이기는 해요. 그래서 오해도 있었지만 또 의외로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비슷한 길을 가시는 분들이 또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뭐라고 하시는 분들보다 이제 그분들의 지지와 또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아 길이 있다 이제 생각하면서 그냥 온 것 같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목회를 하다가 돈이 없으니까 돈을 벌러 네. 갔다 배교자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저는 시대 안에 세워지는 이정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시대 안에 교회 안에 청년들 특히나 말씀하셨던 지금 마음에 있으신 고립 청년들 같은 경우는 네. 교회 문턱이 사실 너무 높죠. 네. 그 허들이 너무 네. 높다 보니까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셔서 업장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계시는 건데 그런 것들이 왜곡될 때 마음이 좀 아픈 것 같아요. 뭐 워낙 제가 성격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많은 성격이어서 아 예 그냥 알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상처를 좀 일부러 안 받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다 생각하고 말고 제 모토가 약간 인생은 독고다이여서 아 맞아 이것도 궁금했어요. 사모님은 이렇게 나오셔서 따뜻한 밥상을 차리겠다 네. 라고 하셨을 때 반응이 좀 네, 궁금해요. 이제 2번 사기를 당했다. 일종의 사기 결혼을 좀 당한 것도 없지 않게 있죠. 어떤 사기를 치셨죠? 원래는 제가 일종의 어떤 목사라고 불릴 만한 어떤 그 기성교회의 어떤 사역들을 나는 하지 않을 거야. 네. 그리고 제가 계속 다음 세대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고 네. 또 그 친구들을 위한 대안학교 원래 카페교회 있을 때도 거기서 이제 대안학교를 세우는 일들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도 그 생각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일들을 할 거야 라고 해서 저희 아내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 특별한 일을 하지 않을 테니까 괜찮겠지 하고 갔는데 목사 안수를 받고 전임 사역을 하고 저희 아내가 일종의 사기 결혼을 좀 당한 케이스죠. 사실은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 그러면 야 사모님도 그러면 이 길을 같이 바라보면서 뭐 같이 뭐 이 길을 걸어가시는 거세요?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 아내는 그냥 일종의 이제 일종의 허가를 받았을 뿐이고. 내무부 장관님으로 네, 그냥 이제 너가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거에 내가 일단 허가는 해주겠다. 그 정도이지만 그래도 말은 그렇게 해도 뒤에서 나름대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제 도와주고 있긴 한데 빚진 마음으로 살고 있죠. 저희 아내 얘기만 나오면 제가 참 마음이 어렵네요. 아 지금 우신 거 아니죠? 우는 거는 아니고 눈물이 나야 되는데 눈물을 흘릴 만큼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냥 어떤 죄인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습니다. 여기 매장에 찾아오시는 손님들에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어떤? 그냥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소문을 내달라는 얘기도 사실은 잘 하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말들도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그 손님을 자꾸 제가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 손님 자체로도 저한테 되게 소중한 손님이니까 소문 내주세요 막 이런 얘기 잘 안 하고 가끔 봉사 오시는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막 나서서 해주시는데 전 그때 때문에 민망해서 막 숨어 있고 하거든요. 특별히 해서 할 말은 별로 없고 그냥 늘 찾아주셔서 늘 감사하고 맛있게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 공간이 항상 저는 이제 일본 드라마 이제 심야 식당처럼
예, 그냥 와서 밥 먹고 가는 공간이 아니라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부러 액자도 좀 저런 좀 응원의 메시지가 담긴 액자들도 걸어놓고 들어오면 좀 밝게 들어오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이렇게 그림도 해놨거든요. 예, 좀 들어오실 때 좀 마음이 일단 좀 편했으면 좋겠어서. 근데 심야 식당이면 달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달을 걸어야 되는데 저는 심야에 하지 않았어요. 농담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컨셉은 심야 식당이지만 저희 약간 주간 식당으로 해서 그래서 약간 그런 곳처럼 좀 많은 분들이 좀 뭔가 마음을 편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 그동안 마음에 어려움들이 있으셨으면 그냥 좀 식사 드시면서 짐을 내려놓으실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 아까 실업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되게 동의하고 응원하는 부분이거든요. 일터 사역과 네. 기성교회가 네. 같이 함께 네. 연합할 수 있는 어떤 그 지점에 대한 실험이라고 좀 생각을 해도 될까요? 네. 한국교회와 사실 화해하고 연합해야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좀 이렇게 많이들 오해를 하고 계시기도 하고 손가락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응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한국교회에게 지금 일터에 나와서 현장에 나와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좀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일종의 이런 일하는 목회자분들이라든지 이중직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어느 면에서는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이런 길을 선택하신 부분도 많지만,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선택으로 인해서 그동안 한국교회가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그분이 발견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됐을지언정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 의외로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많았고 목회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의외로 많구나를 그분들이 발견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길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너무 단편적으로만 너무 바라봐 주시지 말고 그분들이 그 길을 통해서 교회가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발견해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또 저희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기분이 상하실 수 있겠지만 하지 못한다라기보다도 또 하셔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기성교회가 저는 해야 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하는 일들이 또 충분히 많은 것들을 감당해주고 계시고, 그래서 또 그런 일들 사회 속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또 저희가 일종의 각계전투처럼 들어가서 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바라봐 주신다면 정말 오히려 더 좋은 시너지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기 앞에도 이제 큰 교회가 하나가 있긴 있는데 그분들도 오셔서 왜 이런 일들을 저한테 이제 하시냐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 백석동에 고립청년이 많이 살고 있더라. 일산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동네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들어왔다라고 했더니 저희는 여기서 오랫동안 이 교회가 있었지만 백석동에 그런 청년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를 처음 듣는 이야기였고 전혀 몰랐던 이야기였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봐주신 것 같아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조금 더 저희를 지금보다는 조금 더 어떤 누그러운 시선으로 이렇게 또 바라봐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또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저희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거는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것만이 정답이야? 네, 그렇게 생각하지는 전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무조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같이 가야 된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같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후원이 되게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네, 특히 그렇죠. 개개인의 후원도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이게 김치찌개 3,000원이 2024년도 대한민국 물가 안에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통해서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식사처럼 네. 정말 이거를 먹음으로써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네. 제가 혹시 아래다 좀 후원 계좌를 놓아도 예, 뭐 또 이렇게 같이 마음 써주시면 너무 네. 감사하죠. 네, 너무 감사하고. 사실 저희 채널을 네. 이중직 사역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한창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때에 어떻게 하면 이제 교회 밖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때에 처음에 이제 시장청년 이제 하시는 걸 보고 저렇게 가능하구나 되게 도전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사실은 저에게 있어서는 되게 이상향이거든요. 제가 나아가고 싶은 어떤 저의 이상향 되게 도전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움직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도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도전할 후배 세대들 그리고 혹은 지금 기성교회 안에서 고민하고 있으신 부교역자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그분들에게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좋게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참 많다.
참 많고, 그리고 되게 의외로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일상 속에서의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참 많이 위로를 주세요. 저희 오시는 단골분들 중에 한 분은 꼭 오시면 과일을 사갖고 오시거든요. 오. 드시라고. 그럼 저도 이제 서비스로 음료를 꼭 하나 꼭 챙겨드리는데 되게 위로를 많이 되게 받아요. 되게 위로를 많이 받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위로는 어떻게 보면 목회자에게 되게 당연할 수 있는 건데 되게 당연하지 않은 되게 위로를 받을 때 오는 어떤 기쁨과 되게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어쨌든 많은 교회 밖에 계시는 분들을, 영혼들을 만나면서 또 그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다는 어떤 즐거움, 그리고 그분들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뭔가 작은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되게 뿌듯한 것들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꼭 좋은 것만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면서 충분히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고, 저도 사실은 지금은 이제 이 매장을 하고 있지만 매장에 오기까지 거진 한 몇 개월을 진짜 맨땅에 헤딩하듯이 때로는 돈도 하나도 못 벌고, 지금도 여기서 뭐 제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돈도 못 벌고 아무것도 못 하고 맨땅에 헤딩하고 이렇게 가족들한테 눈치만 보고 막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쉽지 않은 길인 것도 분명하다. 그리고 이 길에 있어서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진 것으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실제적으로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진 것으로 너희가 주라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실제적으로 저 사람들을 줘야 되겠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큰 각오가 없으면 사실은 진짜 쉽지 않은 길이다. 충분히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이 길을 왜 가려고 하는가에 대한 많은 깊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사실 전도사님이 하시는 걸 보고 무작정 덤볐다기보다도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나는 저만큼 할 수 있을까? 나는 진짜 저렇게 만날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야, 이거 잘못하다가 나도 죽고 그들도 죽이는 거 아닐까? 라는 고민을 사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정말 많이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고, 주변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많이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에게 돌을 던지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볼 필요도 있다는 또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많이 들어보시면서 이 길을 조금씩 걸어오시다 보면은 귀한 보물들을 또 발견할 수 있다. 잘 고민하셔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길을 선택함에 있어서 기성교회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이런 걸로 선택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치인 같다라는 말이 칭찬은 아니잖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이게 너무 가면 같아서. 네. 근데 요즘은 목회자 같다라는 말도 비슷한 동의어로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목사 같다, 이게 목사가 들어도 칭찬같이 안 느껴지는. 아, 네네. 근데 목사님 안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알죠? 아, 그럼요. 아, 네. 근데 제일 정말 듣기 좋은 말이에요. 이걸 채널 보고 뭐 앞으로 달려도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진짜 듣기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되게 목사 안 같다라는 말. 진짜 솔직하고 담백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넌 크리스천들이 왔었을 때,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분들이 왔었을 때 이 담백하고 담담하고 솔직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증거되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믿고, 이미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기대가 엄청 되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아, 감사합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지금 기억도 안 나요. 나중에 영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입니다. 아내분과 가족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이야기. 사실 이제 아내한테는 이제 종종 하는 얘기인데, 네. 어쨌든 참 철딱선이 없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고, 저희 아내가 이제 가끔 이제 힘들면 하는 얘기인데, 꿈이 없었으면 좋겠다. 꿈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살 텐데 너무 꿈이 많아가지고 문제인 것 같다. 맨날 그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꿈 많은 남자를 만나서 참 많이 미안하게 생각하고, 항상 그래요. 제 목소리에서 죄송합니다 말고 할 말이 별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 때 항상 같은 편이 되어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곁에 있어줘서 오히려 더 내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고맙고, 또 많이 사랑하고 돈 많이 벌도록 해볼게. 따뜻한 밥상 화이팅!